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입니다. 오늘은 배당 컷을 피하기 위한 필수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앞선 여러 동영상에서 배당 투자를 위해 챙겨봐야 할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배당 투자에서 무서워하는 배당 컷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어떠한 지표를 봐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당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배당은 기업의 성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죠. 기업이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 순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다 나은 기업들은 이런 배당 지급액을 점점점 늘려가면서 배당 성장주로서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성장의 지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배당 컷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기업의 향후 미래 성장에 물음표가 생긴다는 것이고, 이익의 감소를 선제적으로 나타내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의 수익을 계산해보니 더 이상 배당을 지급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배당을 줄이는 형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배당 컷이 일어난다는 것은 배당 투자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면서 그 기업의 이익이 감소할 개연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당 컷, 즉 배당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프리 캐시 플로우 기준의 배당 성향이고요. 두 번째는 현금 보유량, 세 번째는 이익의 꾸준한 증가입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 배당금에서 프리 캐시 플로우, 즉 영업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뺀 프리 캐시 플로우를 나눠주면요, 프리 캐시 플로우 기준 배당 성량이 나옵니다. 이 배당 성량이 100% 이하라는 것은 충분한 배당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한 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에서 필수적인 투자 현금 흐름을 빼고 나면 그 남은 현금으로 얼만큼의 배당을 지급할 수 있냐를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순이익 기준으로 배당 성향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순이익은 순수한 현금 흐름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 투자에 한해서는 프리 캐시 플로우 기준으로 배당 성향을 따지는 게 보다 정확한 지표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프리 캐시 플로우 기준 배당 성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이 현금 보유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면 기존에 보유했던 현금 보유액을 통해서 배당을 지급을 할 수 있죠. 다만 이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현금 창출이 되어야만 지속적인 배당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보유는 당장 지금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지속 가능성에는 프리캐시 플로우 기준 배당 성향을 꼭 접목을 시켜서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 한 기업이 꾸준하게 이익을 내야지 꾸준한 현금 창출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꾸준한 배당 지급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가, 즉 해당 기업의 본업의 경쟁력이 충분한가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배당 투자자가 꼭 한 가지 지표를 통해서 배당 컷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자신컨대 디비덴드 나누기 FCF, 즉 프리캐시 플로우 기준 배당 성량으로 배당 컷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배당 성량은 기본적으로 100% 이하일 때 충분한 배당 지급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정적인 배당 성량은 80%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 이하의 배당 성량을 가지고 있을 때 충분한 배당 지급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90% 그리고 95%로 점점점 도달할수록 배당 지급은 할 수 있지만 지급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투자했던 기업 중에 배당 컷이 일어났던 기업, 그리고 배당 지급 여력이 충분한 기업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크래프츠 하인즈거든요. 크래프츠 하인즈의 간단 재무제표를 통해서 배당 성향을 확인을 해보면 17년 기준 디비등, 즉 배당금 나누기 프리캐시 플로우는 음의 배당 성향 약 마이너스 444%가 나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고 필수적인 투자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충분한 배당금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시킹알파에서 발췌한 현금 흐름표를 보면 크래프츠 하인즈의 영업 현금 흐름이 17년도 기준으로 약 527 밀리언 달러였고요. 캐피털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캐펙스죠. 캐펙스가 약 1.22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즉 영업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뺀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었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 지급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배당 지급을 한 금액을 보면 2.89 빌리언 달러로 무려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은 큰 금액을 지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배당 컷이 일어난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 애플을 보면은 18년도 기준 배당금 지급이 보시면 13.71 빌리언 달러고요. 프리캐시 플로우는 영업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뺀 77.43 빌리언 달러에서 13.31 빌리언 달러를 뺀 프리캐시 플로우로 나눠주고요. 이 나눈 값은 21%로 무려 80%가량의 배당 지급 여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향후에도 본업의 경쟁력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충분한 배당 지급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킹알파, 제가 투자한 기업에 한해서 시킹알파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고요. 그 재무제표 속에서 배당 성향을 산출을 해서 왜 크래프츠 하인즈가 배당 컷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애플은 추가적으로 배당 지급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당주 투자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바라볼 지표는 배당 성향이다. 그 배당 성향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하는 순이익 기준이 아니라 순수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프리캐시 플로우 기준으로 배당 성향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배당 컷을 막기 위한 필수 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